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은요, 아침에는 상당히 춥지만 오후에는 기온이 풀리는 날씨가 이어집니다. 외출 옷차림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좀 쌀쌀하고요, 오후에는 좀 가볍게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뚝뚝 줄어들고 있다. 국가 신인도 걱정된다,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무역 적자 있고요. 그리고 원화 약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석 달간 따져보니까 76억 달러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물론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외화 보유고 아직은요, 4천억 달러 이상 갖고 있지만 최근에 하락세, 줄어드는 폭이 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더해서 추경 압박에 재정 적자까지 늘어서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러운 모습이 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아래쪽에 제목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방역 상황입니다. 무증상 그리고 경증 확진자는 셀프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방역 당국 나라에서 신경 안 써주는 겁니다. 알아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더 보죠. 정부 떠밀리듯 의료체계 전환했다. 이달 말에는 최대 17만 명이 하루에 확진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신문에 일면에 사진과 함께 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어제 밤에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 보신 분들 아마 속이 터지셨을 거예요. 보시면서요. 그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실격. 격일은 올림픽이다. 여기 보면요, 판정이 영 석연치가 않다. 충격의 쇼트트랙이다. 여기 보면 설명이 돼 있는데 1000m 준결승에서 가장 먼저 통과한 황대헌 비디오 판독을 한참 하더니 심판들이요, 탈락시켰어요. 이유는 레인 변경이 늦었답니다. 그리고요, 이준서 선수도 레인 변경 반칙이라고 판정을 하면서 못 갔습니다. 2등으로 들어왔는데. 대신에 중국 선수 2명이 진출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제 중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결승선엔 2등으로 들어왔는데 1등 선수를 탈락시켰습니다. 실격 탈락입니다. 어제 상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자, 정부 3월 6일서부터 9일 확진되는 분들, 그러니까 뭐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까요, 예상을 한 건데, 이런 분들은 대선 투표 여부를 15일 결론내겠다. 최근에 사전 투표 끝난 뒤 대선일까지 그 사이에 확진되신 분은 격리가 되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분들 투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딱히 방법이 없다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격리 수십만 명 투표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자 김부겸 총리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갈 것이다.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 옆자리에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 공보특보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2월 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당 후보 찍도록.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신 여당 국회의원이 있어요. 발칵했죠, 순간적으로. 그 놀라야 됐습니다. 뭐 결국에는요, 유감 입장을 표명했죠. 이게 뭐 취지가 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유감 입장을 들어보면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약간 이런 취지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굉장히 발칵했고요. 여기저기서 약간 긴장하는 듯한 이 발언 때문에 이런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삽바 싸움입니다.
단일화입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를 놓고요. 삿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떠오르시죠? 어떤 분과 어떤 분인지.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잘 될까? 혹은 되기는 될까?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방위 러브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약간 뒤지는, 물론 오차 범위 내가 많습니다만 뒤지는 가운데 접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인데 전방위 러브콜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상이 현실로.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지요. 예상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럴 것이다. 근데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바로 중국을 위해서죠. 그러면. 자,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 방역 상황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방역 체계를 좀 바꾼 거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모레부터 무증상 경증엔 전화도 안 한다, 이제는. 지금까지는요, 재택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확인 전화를 수시로 받잖아요. 괜찮은지, 증상 없는지, 뭐, 약은 챙겨 드시는지,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이제 전화 안 옵니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상자는 60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치료도 격리 해제도 셀프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좀 더 보겠습니다. 달라지는 재택치료 그리고 등교 상황입니다. 보건소는 저위험 확인 후 치료를 시작하는데 7일간 격리 후 통보 없이 그냥 자동 해제입니다. 그냥 알아서 해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도 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뭐 활동하시는 거예요. 다만 60 이상 고위험군만 집중 관리된다. 그리고 학생은 확진 격리 제외 등교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학교에서 나오더라도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등교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엄격했는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 방역 당국에서 향후 코로나 확진자 숫자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예상을 하는 발언들을 좀 했는데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말 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저 정도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 유럽 국가들에서 하루 나온 확진자 숫자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물론 이 오미크론 확산세는 엄청나죠. 다른 나라도 말도 못하게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요.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달 자가치료 100만 명 간다는데 정부는 뭐 딱히 그냥 앞서 기사 보셨죠?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손 놓은 정부다. 이거 재택 대란 불보듯한데 이런 지적입니다. 좀 더 보죠.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추적에도 한계가 있고 행정력도 과부하 이런 걸 고려해서 셀프 그냥 역학조사입니다. 알아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확진자 동거 가족 외출도 허용한다. 그런데 일반 관리군 재택 키트 안 주고 스스로 관찰하다 비대면 진료를 한다. 이게 방치 아닌가 혹시 너무나 또 이렇게 되면은. 자율은 좋은데 이게 방치로 보이면 이게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 확진 첫 4만 안팎 예상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뭐 거의 육박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코로나 앞으로 확진이 되시는 분들 집에서 알아서 치료하시고 알아서 격리도 해제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자, 뭐 이 얘기를 더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뭐 관련 기사였는데 어제 정치권에서 이 발언 때문에 좀 발칵했죠. 그 기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김성주 의원, 정은경 질병청장에게 뭐 이렇게 질문도 하면서 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여당 후보 찍도록 코로나 관리를 이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 일명기사 전해드렸는데 이 사전투표 그다음에 선거일 사이에서 확진되신 분들은 지금 어떤 대책이 없거든요. 투표에 관해서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그러자 야당 이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거센 반발했죠. 그래서 김 의원은요 오해 살 만한 표현이다. 또 사과를 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일단 확진자 투표 방법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입장도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 발언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또 정부가 이 방역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상당히 갖고 있는데 확진자의 경우에 투표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혹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그분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투표 못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 잘 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 찍도록 잘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고요. 반드시 김성주 간사는 그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고 그 속기록에 삭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대선 때거든요. 굉장히 사실 민감해요. 후보들마다, 후보 진영마다 굉장히 민감한데 여당 후보를 찍도록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덜컥 뭔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요. 김종혁 전 국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이 논평 좀 해주세요. 이거 뭐라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이 상황은? 사실 그동안에 예. 이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예. K-방역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 방역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김성주 의원께서 저분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정치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에요. 예. 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하신 걸로 아는데 저분이 부지불식간에 그 여당의 속내를 그냥 폭로해 버린 거 아니겠어요? 아, 저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속마음이 덜컥 나온 거다? 그렇죠. 아니 그 방역에 실패했다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야당이 그런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예. 방역은 그냥 방역인데 예. 그걸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방역에 실패하면은 이제 야당이 다 표를 가져가니까 예. 그래서 방역을 성공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 여당을 찍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거니와 국민 건강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그걸 악용하려고 했다는 그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도 정말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예.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거나 안 걸리는 게 당신의 표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내 건강이 아니고 국민들의 건강이 아니고 당신들 눈에 보이는 건 표밖에 없어. 예.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의심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저는 도대체 왜 거기서 코로나에 왜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그런 노래도 있지만 왜 거기서 여당이 나옵니까? 왜 야당이 나오고? 예.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저런 정도의 뭐 제가 무슨 오해를 살 만한 것은 유감이다. 예. 저게 유감이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까? 화가 납니다 정말.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좀 논란이 된 거죠. 그러다 이제 바로 사과를 했는데 한민수 부단장께는요 이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발언 내용이 여러 얘기 좀 했는데 들어보면은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은 통상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투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설명하면서 덜컥 여당을 오히려 찍도록 이 발언이 나온 겁니다. 이거 여당 내에서 사실 어제도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신문 제목을 보면은 예. 여당 후보 찍도록 코로나 관리를 저거만 보면 제가 봐도 조금 더 심각해 보입니다. 근데 예. 좀 전에 영상을 봤듯이 예. 사실 이 김성주 의원이 이쪽에 뭐 전문성이 좀 있지요. 그래서 정은경 청장을 상대로 일본 청장을 상대로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 투표 관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좀 전에 앞선 기사에서 보면은 4달이라고 해봤자 3월입니다. 예. 3월 9일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100만 명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수십만 명이 자칫 참정권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정부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지난 선거에서도 이렇게 뭐 6시 이후로 이렇게 투표하도록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되니까 이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간사로서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정부가 지금 어디까지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여기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하다 보니까 저런 뭐 여당 얘기, 야당 얘기가 나왔는데 예. 김성주 의원이 본인도 뭐 바로 이어서 사과를 했듯이 예. 저런 발언들은 조금 자제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진되신 분들 투표할 수 있게 대책 마련하셔야죠 하면 되는데 거기다 갑자기 여당, 야당을 섞어서 얘기하면서 이게 이상하게 들린 거죠. 아무튼 논란이 됐지만 이제 본인이 사과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이 됐다. 뭐 기사도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해프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당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저런 발언 나오니까 요즘에 굉장히 민감한 시절이거든요.